자, 오늘의 메인 뉴스는 뭐니 해도 야, 바이든 형님이 됐어요. 역시 형님이야. 야, 우리 럼프 형의 시대가 가고, 야, 이제 부르기 힘들겠는데? 이든이 형. 이걸 보통 이슨이 형은 많이 불렀는데, 권투 좀 하시는 이슨이 형은 많이 불렀는데, 이든이 형은 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사실 이든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럼프 형의 시대가 가고, 이든이 형의 시대가 왔어요. 미국 대세 승리를 하고, 승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다. 자, 이쯤에서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 당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박수 한번. 할아버지 힘드셨죠? 화이팅입니다. 할아버지라면 안 되지. 아유, 하여튼 이든이 형님이 되셔서 저렇게 승리 연설까지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스컬드 하기도 힘든 게, 제가 사실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뭐였냐 이거였거든요. 치열 아직 모른다. 그래갖고 준비를 다 하고, 야, 오늘 방송에 또 왔더니 그 밤사이에 바뀌어서 갑자기 오늘 아침 메인 신문들이 당선이야. 야, 잠깐만. 야, 내가 만들어온 자료들을 어쩌라고 밤사이에 당선을 해서 마음도 급하게 주중에 하고, 다음 주에 당선 이걸로 한번 방송하고 요걸로 한번 방송하면 되는데,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우리 이든이 형이 된 거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주에 이제 이번 어떤 대선처럼 극적인 상황이 있었나 싶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주 중분만 해도 트럼프 우세, 바이든 당선 베팅했던 증권가 당혹한다. 이게 11월 4일 뉴스거든요. 트럼프 재선 쪽으로 심지어 신문 기사예요. 윤곽이 잡히면서, 야, 증권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왜냐면 나랑 똑같죠. 저랑 레포트 다 써놨는데, PT 다 만들어놨는데, 바이든으로 만들어놨는데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밤새서 이 레포트 다시 쓰느라고 리서치센터가 실제로 비상이었습니다. 뭐라고 막 욕을 하면서 쓰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이든이라고 다 써놨는데 트럼프로 판세가 뒤집어지면서 레포트를 다시 써야 된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막 말이 나왔고,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그날 밤에 11월 4일날 밤입니다. 트럼프 형 대승을 예상한다. 심지어 오늘 밤 성명 승리 선언을 하겠다. 야, 이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2, 3일 전에 오늘 밤 승리 선언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거 심지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뭘 했냐,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하면서. 근데 좀 느낌이 쎄했던 게, 그냥 승리 선언을 하면 되는데 개표 중단을 원한다. 야, 이거 갑자기 야, 승리인데 왜 개표를 중단해? 왜 중단을 하냐? 남은 거는 이제 우편투표 뭐 그런 건데, 우편투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색인종들이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리하니까 이 개표 중단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얼마나 기적의 대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에 우리 바이든 형님의 대선 승리 소감을 들었잖아요. 자, 믿기지 않겠지만 럼프 형님의 승리 소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두 명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자, 믿기지 않는 현실이에요. 자, 럼프 형님의 승리 소감입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박수를 두 번 쳐야 되지. 이게 좀 이상한데. 자, 이랬던 승리자. 이거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승리 선언도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붙였지만 하여튼 사실상 승리 선언하면서 저 다음에 개표 중단을 원한다, 이겼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야, 세상에 양 후보가 동시에 승리 선언을 한 정말 믿기지 않는 대선이 펼쳐졌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이겼고 모든 선거 과정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 왜냐면은 곧 우편 투표를 뜯을 텐데 이거 사기라는 거예요. 투표 사기이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된다. 연방 대법원은 우편 투표를 막아야 된다. 개봉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형이 승리 선언과 동시에 개표 중단을 요구했죠.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연방 대법원의 개표를 중단을 요청하겠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기사가 내용이 이랬어요. 열쇠 뒤집은 트럼프의 뒷심. 사실상 뒤집었다. 우리 이든이 형님은 그때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에 승부를 건다, 뭐 바들바들 떠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최장 3일까지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주가가 어땠냐면 이게 같은 날입니다. 야, 결정이 되나 보다 하고 빨간색 하다가, 야, 불복인가 보다, 파란색. 야, 이게 주식이냐, 야, 이게 플러스 1%가 넘어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옆에 보고 오니까 마이너스 1%로 가 있어. 양쪽에서 승리 선언, 뭐 불복이다 이 자식아, 연방 대법원이다, 내가 나갈 거
갔냐, 투표 중단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또 마이너스 1%로 가고, 솔직히 이게 주식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게시판도 난리 났죠. 뭐 고마워요 럼프 형 때문에 먹었어 뭐 이런 걸 올린 다음에 30분 뒤에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야 거기서 왜 중단을 얘기하냐 뭐 이러면서 이든이 형 뭐하냐 뭐 이런 거 올라오고 아주 정말 개판 5분 전이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를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 승리 조건은 270입니다. 우리 이든이 형님은 238, 트럼프 형은 213이었어요. 누가 먼저 270을 채우느냐 싸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든이 형은 32표 남았는데 지금 우세했던 거, 파란색은 6표 10표예요. 그러니까 16표는 대충 확보를 했어. 16표가 더 필요해. 남은 게 그때 당시에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니아인데 다 15표, 16표, 16표, 20표야. 한 군데만 이기면 되거든. 한 군데만. 이때 그랬어요. 이 네바다와 위스콘신은 대충 이긴 것 같으니까 요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역전을 하면은 이든 형이 이길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형이 네 군데를 다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다 이기면은 럼프 형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치열한, 아무 데서나 하나만 역전을 하자. 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 저 네 군데 중에 하나에서 뭐 미국 대선이 결판이 난다. 우편 투표 뜯으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러쿵 저러쿵 있어서 밤을 새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 세계 대국 미국에서 갑자기 가장 치열하게 싸우던 조지아주에서 갑자기 개표 중단. 왜 중단했어요? 그때 물이 안 나와서. 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지금 뭐 97%, 98% 세고 있더니 개표원들이 물이 안 나와서 퇴근했다. 내일 다시 봅시다. 뭐 이딴 소리하고 앉았고, 하나씩. 나 이거 보면서 뭐 자러 갑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진짜로 떴어요. 뭐 트위터에 자러 갑니다. 뭐 내일 봅시다. 뭐 이런 거 뜨고. 야, 하여튼 그때만 해도 하여튼 다 이기고 있었으니까. 트럼프 형이 지금 네 군데서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야, 바이든에서 트럼프를 싹 갈아타고 트럼프 재선 확률이 75%. 당시에 네 군데 다 이기면 되니까. 심지어 어느 나라 총리는 유명했죠, 이거. 트럼프한테 재선을 축하드린다고 트윗도 날렸어. 우리나라로 치면 이 대통령이 전화한 거죠. 이렇게 럼프 형, congratulation 이러면서. 야, 잠깐만. 야, 이거 잘못하면 딱이 맞아요. 조심해요. 야, 뭐 붙었냐? 그랬는데 저쪽에서 떨어졌어. 이러면은 상당히 좀 그런데, 하여튼 미리 뭐 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미국을 보면서 후진국 같다.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요, 그쵸? 이런 종류의 소요, 보통은 소요 없이 찬성률 한 90% 나오잖아요. 뭐만 하더라도 보통 소요 없이 이 정도 나오는데 왜 저렇게 소요를 하냐. 90% 돼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후진국 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 당시에 11월 4일날 혼돈의 금융시장, 하느니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한 6명 10명 모여서 나 얘기했겠죠. 럼프 손 들어봐. 4명 손. 야, 바이든 손 들어봐. 5명 손. 이든인가? 이든 형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지? 이거 물음표를 띄우고 있었다는 거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응 방안인데 뭘 누가 되는지 알아야 뭐 대응 방안이지. 야, 손 들어봐. 이거 하고 있었겠죠. 변동성 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레포트 쓰는 형들도 급했죠. 막 쓰고 나와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잘 봤어요. 또 트럼프! 형님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급하게 써줬겠어요. 이거 원래는 드디어 바이든 이거였는데 급하게 지운 다음에 또 트럼프로 바꿔서 내신 거죠. 세상 억울하실 거야. 이거 지금 아마 다시 바이든으로 바꾸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되게 급했어요. 그 당시에 막 저렇게 75%니까 막 돌아가는 와중에 조용한 형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 웨스트 형, 옛날 신발 장사 보세요. 영상 하나 있죠. 이 패배를 인정을 했다. 5만 표.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인정하셨고요. 4년 후에 다시 나오겠다. 맞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4년 후에 다시 나오신다니까.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이든 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편 투표에 많이 남았다. 역전을 노린다. 그때가 4일 새벽 5시였습니다. 맹렬한 추격. 우편 투표함이 열리자 어디 역전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숫자가 막 급격하게 바뀌더니 결승선까지 6표. 이게 지난 토요일 밤까지였어요. 264. 6표만 이기면 돼. 6표라는 거는 한 지역이거든요. 한 지역. 그때 당시 치열한 게 4군데였어요. 보시면은 빨간색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차이가 49.3 대 49.6. 트럼프형 49.4 대 48.5. 심지어 조지아는 49.4 대 49.4야. 뭐 이런 주가 다 있어. 이 중에서 하나만 이기면은 이든형이야. 트럼프 형은 빨간 거 지키면서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야, 49.4 대 49.4는 너무한 거 아니냐? 게다가 99% 개표를 완료했어요. 이거 1% 남았거든? 1% 남았는데 49.4 대 49.4였어요. 와,
물론 여기서 이미 이든이 형은 4군데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되니까 사실상 내가 승리한 게 아니냐 또 선언 좀 그만하지. 미리 선언하게 있습니다. 5일날 사실상 또 선언을 하고 그래도 모두 다 관심이 쏠리니까 저 네바다나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4개 중에 하나이면 되니까 특히 가장 치열했던 여기 네바다에서 이기거나 조지아에서 이기면 되니까 네바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관심이 쏠리니까 갑자기 발표를 연기를 하고 심지어 발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회방꾼이 이거 뭐야 회방꾼이 들이닥쳐서 결과 공개가 중단이 되고 럼프 형을 하나도 지면 안 되거든요. 급하니까 부정투표에 증거가 있다. 네바다에 뭐 주소를 달라. 뭐 3,000명이 맞지 않는다. 법무장관의 서한을 보내고 그 와중에 개표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바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87%인데 49.8 대 48%. 이것도 엄청 치열하게 요게 결정이 되냐 안 되냐. 여기 멈췄잖아요. 하루 멈췄거든요. 저런 싸움이 있어서. 이게 아슬아슬하니까. 이제 조지아만 이기면 되니까 또 조지아로 고개를 돌리니까 그때 99%였는데 또 돌연 개표를 중단해. 이게 지금 표 차이가 몇 표였냐 여기는. 또 2개 중에 하나만 결론이 나오면 되거든요. 아까 봤죠. 49.4 대 49.4 개표율 99% 득표율 차이가 하여튼 몇백 표예요. 1000표가 안 됐어. 900표 정도? 2449371, 2448454. 이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미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초 접전인데 이 조지아에서 트럼프의 917표 앞섰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게 500만 정도가 머무는 주거든요. 500만이 개표를 했는데 지금 917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은 표수가 6만 5천인데 차이가 1000표가 안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니까 또 조지아도 부담을 엄청 느꼈겠죠. 괜히 발표했다가 독박스만 안 되니까 또 중단을 해요. 왜 중단을 했냐? 부재자표가 아직 도착을 안 하는 게 있다. 중단을 하고 또 트럼프 형은 트럼프 형대로 저기 네바다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개표를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개표 중단 소송을 걸고 조지아는 개표율이 99%였기 때문에 온 국민이 2447343, 2445568 요거 세면서 TV 앞에 앉아서 2447345, 2445697 뭐 이거 세면서 야 이거 결정되는 거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 지금 2447이냐 2445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관심이 쏠리니까 결국 조지아에서도 재검표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정말 만약에 오류가 있어서 대통령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 전부 모여서 막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는 데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펜실베니아 아까 보셨죠? 4군데 중에 하나. 사실은 럼프 형이 이렇게 이기고 있는 49.3 대 49.6이었거든요. 여기서 낼름 발표를 해요. 이렇게. 야야야. 사람들 관심 딴 데 쏠린 것 같아서 갑자기 야 우리 개표 빨리 끝났는데 낼름 발표했는데 49.6 대 49.2 이게 뭐야 3337069 대 33081922 야 이거 반장 선거도 이렇게 되기 힘든데 야 이거 역전이잖아요. 이거 되면 끝난 거거든요. 개표 중단을 했지만은 이미 끝냈죠. 사실상 끝났다. 미국 대선의 대국민 연설 과반으로 사실상 이겼다는 발표를 했죠. 그게 아까 보신 최종 승리 연설을 냈고 최종 승리했다는 말을 우리 럼프 형은 어디서 봤나? 골프 치다 오셨답니다. 이거 럼프 형이에요. 골프 치다가 형 졌어요 이런 거죠. 형 졌어요. 여긴 알려병을 했고 여기서는 You are fired를 외쳤답니다. 와 진짜 민주주의의 나라예요. 졌다고 저기 앞에 가서 You are fired 적힌 거 들고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민주주의 국가지. 어디 가서 야 우리나라에도 저러면 진짜 잡혀갈 것 같은데 저기는 가능한 일입니다. 저게 발표가 나니까 사실상 백악관 보좌관들도 이제 줄줄이 나오고 계시고 이제 와서 보니 럼프 형 입장에서는 소송은 하긴 하는데 소송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고개를 쭉 떨구셨죠. 사방에서 들려오는 민주당의 노랫소리 사면 민가에 빠지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나게 됐죠. 그 결과 미 대선은 112년 만에 최다 투표율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냐면 럼프 형이 잘 못 싸웠냐 그 옛날 2016년 당선될 때보다 표가 적었냐 아니죠. 럼프 형은 2016년 당선보다 500만 표를 더 얻었어요. 당시에는 6,300만 표 그때보다 500만 표를 더 얻은 6,800만 표를 얻었는데 바이든 형이 미쳤죠. 7,200만 표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 득표였어요. 최고 득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대 최고 투표율. 미국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투표를 하니까 양쪽 다 투표율이 미쳐 돌아가고 와 가서 하니까 럼프 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지지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하니까 정말로 미국 역사상 치열하면서 최고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럼프 형은 500만 표를 더 얻어도 떨어졌고 지금 대부분의 주들이 이래요. 이게 뭐 50대 48, 48.7대 49.6, 49.1대 4, 야 이게 뭐야 48.8대 49.4. 야 이게 이런 상황이 49.3대 49.4 뭐 이래갖고 표가 쫙 나뉘면서 결론은 바이든 형이 성공을 거뒀죠. 와 이게 진짜 참 쉽지 않은데 자 그럼 이게 결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누가 됐는지 몰라도 춤을 추자는 거죠. 어이쿠 끝났구나 하고 가격이 쫙쫙쫙쫙 오르는데 여기까지 올랐고요. 자 축하해 노랫소리가 빰빰빰빰 하면서 나왔고 우리나라도 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올라가니까 자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게 자 이런 데였죠. 역시 밟고 올라가서 아 좋습니다. 자 뭐 뚫고 가겠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나라도 뭐 어이쿠 좋구나 남의 대통령 선거지만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같이 올랐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높아지다 줄으니까 다시 뭐 빠지고 있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훌륭하게 60층을 찍었는데 요 금요일날 희한해. 여기다 뭐 발라놨나? 요만큼 빠졌죠. 다시 58층으로 온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든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 취임 첫날 처음 내리는 명령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에요. 지금 이미 얘기했어요. 취임 첫날에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거든요. 이날 재가입을 하겠다고 사실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가장 흔들린 예를 들면 태양광 업체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게 파란색이 뭐냐면 럼프형입니다. 야 럼프형이 됐대더라 해서 이때 마이너스 12%인가 14%인가 찍었다가 얘들아 아니래더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 집이 아니래더라 해서 다시 올리고 있고요. 이건 이해를 했는데 가장 이해를 하기 힘들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든이 승리하면은 닭고기 게맛 이건 신문 기사입니다. 할인? 닭이잖아. 닭고기는 왜 뜨는 거야? 바이든이 비건인가? 아 비건이면 안 되잖아. 고기잖아. 뭐지? 닭을 좋아하시나? 보면은 할인그룹 회장님과 바이든이 친해? 설마 친해? 그건 아니고 선거 캠프의 주력 인물로 알려진 잭 마켈 지금 현이야? 아니죠. 전 델라웨어 주지사의 인연. 이게 인연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뭐 2012년에 할인 본사를 야 이것 때문에 야 이게 무슨 관련 있겠어? 지금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걸면 거는 거니까. 게맛살은 그럼 좋아. 그거 저거는 뭐 친하다니까. 게맛살은 바이든 테마주인데 게맛살은 왜? 이게 한성기업인데 이 한성기업 대표님이 바이든 후보와 시라큐스 경제학부 졸업 동문이다. 오! 근데 바이든 후보는 1942년생이고 대표님은 1979년생이야. 야 그러면 야 바이든 형이 졸업하고 한 20년 뒤에 입학한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여기 학사도 아니고 로스쿨의 박사학위. 야 이게 그냥 뭐 저희 알던 친구가 옛날에 바이든 형님 동네에서 살았다 뭐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데 야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에이 그럼 뭐 얼마 안 올랐겠네. 에이 하고 저는 뭐 처음 봤으니까 이 주식 차트를 잠깐만 야 6월 7월 달부터 오른 거거든요. 설마 이게 이든이 형 효과였어? 에이 아니었겠지. 다른 게 있었겠죠. 저 게맛살이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설마 아니었겠지. 에이 야 이거 설마 2만원 갖다 올 리는 없잖아. 4배인데 5천원짜리가. 에이 하여튼 뭐 그런 뭐 이상한 루머가 있으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게임이 안 끝나서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만에 하나 미국 선거인단이 538명이거든요. 잘못 만들었죠? 539명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야 나누기 2하면은 안 떨어지는데 이 나누기 2하면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설계를 잘못했어요. 269대 269도 가능합니다. 272 그래서 매직 넘버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일하면은 대통령은 하원이 뽑고 부통령은 상원이 뽑으면 돼요. 그럼 하원은 누가 이기고 있지? 하원은 민주당. 그럼 바이든 형이네. 근데 모두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표씩. 그러니까 미국의 주 횟수에 나누니까 한 주에 한 표씩인데 그걸로 따지면 럼프 형이 유리하다. 럼프 형은 동점만 돼도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미국 대선에 가려 있는데 미국 지금 상원 선거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도 3분의 1 바꾸고 있죠. 하원 의원은 지금 전체를 다시 뽑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 바이든 형의 민주당이 동시 석권을 기대했지만은 그것보다는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232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선 똑같이 하원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으로 나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대선에선 이겼는데 하원 선거에 졌기 때문에 뭐 낸시 펠로시 누나가 사실상 패배자다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패자로 가면서 은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이번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영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잠깐만 5분만 영화 하나 얘기하면 옛날에 2008년에 농담처럼 봤었는데 이 영화 기억나시죠? 스윙보트라고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거 백인 백수죠. 백수라고 하면 뭐하고 약간 한량 백인 한량 남자가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대통령 후보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딸이 얘기하죠. 투표하러 가라고. 선거날이잖아. 투표하러 갈 때 아빠가 당연히 안 가죠. 투표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봐야 뭐야 하고 안 갑니다. 딸이 꼭 오라 그랬는데 안 오죠. 안 와서 딸이 이렇게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딸이 대단한 게 아빠가 안 오니까 저 투표소에 잠입을 합니다. 영화니까. 잠입을 해서 아빠 이름과 아빠 신분증으로 전자 대리 투표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투표용지를 넣고 누구를 탁 눌렀는데 전원이 꺼졌어. 오류가 나. 오류 번호 몇 번 다시 시작하세요. 애가 놀랬죠. 도망가요. 집으로 도망가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갑자기 자고 있던 우리 케빈 코스트너 형 집에 국가 요원들이 찾아옵니다. 존슨 씨 하면서 찾아와요. 자다가 에? 하고 일어났더니 어제 투표했냐고. 나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안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효표라는 거죠. 무효표가 났는데 하필이면 아까도 봤듯이 49.4 대 49.4 나왔잖아요. 조지아. 지금 동률입니다. 한 장이 무효표예요. 형은 다시 누를 수 있어. 한 유권자에게 미국 대통령 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기적을 창출했다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야, 이게 실화로 일어날 뻔했어요. 실화로. 49.4 대 49.4.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한 명의 시민의 표. 영화 스윙보트입니다. 한 명의 시민이 다시 눌러야 되는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케빈 코스트너 형이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코스트너 형 집 앞이 이렇게 돼 있죠. 콘서트장이 됐어요. 전국에서 몰려와서 럼프 형이다, 이든이 형이다 그러면서 뭐 민주당이다 이러면서 뭐 흔들고 있고 여기 뭐 난리 났겠죠 지금. 장난 아니야. 다시 눌러라. 1번이다 이 자식아. 뭐 아니다. 너 2번이다. 그리고 와서 뭐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1번 뽑을 겁니까? 2번 뽑을 겁니까? 했더니 우리 케빈 코스트너 형이 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 후보가 누구였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더라? 잠깐만 안 갔잖아요. 누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영화 스윙보트입니다. 당연히 우리 코스트너 형이 이제 마지막 누르기 전에 갑자기 대통령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무려 백악관대 가고 에어포스 원에 들어가죠. 에어포스 원에 들어가고 여기서 갑자기 두 대통령 후보들이 거의 무릎을 꿇고 비는 현상. 한 명을 이제 앞에 두고 대선 토론회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달라 그랬거든요. 니들이 뭔 얘기 하지 난 못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하라 그랬더니 코스트너 형 앉혀놓고 미국 대통령 2명이 정견 발표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줄게 말이야 이렇게 해줄게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한 표를 행사하러 코스트너 형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면서 스폰 안 하고 저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 뻔했다는 게 대단한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어저께 밤에 CNN이 처음 내놓은 그 호에 바이든 윈스. 펜실베니아가 기습적으로 사실은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에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라고 가장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바이든 형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은 미국 나이 77세시고요. 동갑이신 게 우리 김성근 감독님과 동갑이시고 이미자 누님보다 한 살 적으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한국 나이로 내년에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0세의 임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재임 가능합니다. 5 곱하기 2는 10년입니다. 90세의 대통령을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야,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럼프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아까 전에 바이든 승리를 접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지만은 뭐 끝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뉴스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자연인이라 그래요.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들은
자연인 트럼프 형 앞에는 많은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야,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인데. 하여튼 많은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럼프 형이 살짝 쫄리셨는지 이 대선을 지면은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10월 달에 했었거든요. 실제로 떠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주에 소송을 걸어서 개표를 모두 다시 할 가능성마저 있어요. 이러면서 나는 끝까지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우리 이든희 형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만약에 럼프 형이 1월 20일까지 방을 안 비울 경우에 미 육군이 들어가서 끌어내겠다. 야, 이런 장면도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로 안 나오면은 미 육군이 들어가서 멱살 잡고 끌어나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장면을 역사적인 장면을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현지 대통령이 안 나오면은 군대가 나설 것이다. 군대가. 아마 뭐 1월 20일 날 정오까지 정말 안 나오면은 경호국이 아니면 군인들이 뭐 2월 종대로 들어가서 럼프 형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까지도 아니겠지만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바이든 형은 이미 인수위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사실상 이겼다는 거고 이미 브리핑도 받고 있다 그래요. 인수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코로나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상 당선인의 행보를 가고 있고, 그럼 이거 왜 졌냐? 뭐 지금 쭉 왜 졌는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연초만 해도 재선이 확실했는데 문제는 여기 나오죠. 트럼프의 운명을 갈랐다 그러는데 파스칼이 이제 전략가인데 대통령님은 당선이 거의 확실해요. 딱 하나 빼고 코로나죠. 코로나19 이게 당신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위험 요소다 그랬는데 여기에 딱 걸렸죠. 모든 게 물거품으로 되고 바이든 형이 결론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보는 유머 사이트에서 아니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즐거워해 형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정말 명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근처에는 국민이 직접 그렇게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없어. 잠깐만,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없다고? 그거 봤어요? 진짠가? 북한? 아니네. 중국? 아니네.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투표를 하긴 하죠.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간접이니까 뭐 모여서. 러시아 하긴 하죠.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잘못하면 홍차가 날라오기 때문에 하긴 하죠. 일본은 총리 선거가, 국민 직접 선거가 없죠. 여기는 다수당에서 집권당에서 하죠. 집권당에서 총리를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있지만 총리 선거가 자기들끼리 돌려먹는, 여긴 좀 물음표. 보면 베트남 공산주의, 필리핀 두테르테 형? 야, 두테르테 형. 야, 센데? 야, 우리 두테르테 형님. 그 뭐, 개기면은 총으로 쏴도 된다는 형이잖아. 야, 여기 좀 애매한데? 야, 진짜 좀 애매하구나 보니까. 미얀마, 여기 공산주의. 뭐, 어딜까지 가야 돼, 이거? 태국? 왕정?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대만 정도인가? 야, 실적 잘 없구나. 야, 몽골! 야, 씨,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 그렇게 따지면 너무 멀리 가자. 실제 잘 없네,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민주정으로 대통령을 뽑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흥미진진한 이벤트가 잘 없다는 거지. 야, 저도 지금 요걸 보면서, 야, 그러네. 생각보다 없네. 물론 다 하긴 하죠. 다 하긴 하는데, 잘못하면 뭐 아오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일단 바이든 형이 됐으니까 이든희 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든희 형이 되자마자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메이크 아메리카 무슨 어게인이냐는 건데 리스펙터블 어게인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국가로. 지금은 왜 존경을 못 받냐? 우리가 깡패죠. 지금은 세계의 깡패이기 때문에 하는 걸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존경을, 야, 진짜 근데 이 나라는 제가 깡패라고 얘기를 해도 마음이 놓이는 유일한 나라예요. 야, 옆에 나라 예를 들면 뭐 북한을 깡패라 그러든지 일본을 깡패, 러시아 깡패, 중국 깡패 이런 얘기 잘못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슈카월드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 나라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깡패였기 때문에 아닌데 이제는 존경받는, 이게 사실은 가로가 있어요. 동맹에게 존경받는 국가로 만들겠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당선 공식 소감을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몇 개만 가져왔는데 꽤 길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 럼프 형하고 뭔가 방향이 다르죠. 럼프 형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위해서 다른 애들을 조업해가면서 동맹이고 나발이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져가겠다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동맹한테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돼야겠다. 그런 비전에 여러분들이 표를 행사해줬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유색인종에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표도 많이 받았죠. 이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흑인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큰 목소리를 대었다는 거를 안다. 그래서 저를 지지해 준 만큼 끝까지 나도 지지하겠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기후변화 억제, 인종차별 종식, 정치적 예의를 회복하고
이게 럼프 형은 이것 따위 이런 건 없죠. 정치적 예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의가 어딨어, 정치적 예의가. 앞에서 삿대질도 하는 형인데. 자, 그런 게 있는 형인데, 이든희 형은 뭐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예의를 회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형이 사실은 투표하러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라의 영혼을 위한 전투를 하겠다. 트럼프 형은 나라에 영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놈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메리칸 퍼스트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가치, 미국의 가치를 위한, 나라의 영혼을 위한 전투를 하겠다 이런 거죠. 멋있게. 이거 할아버지 안경 끝내주는데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을 강조를 했던, 소울을 강조했던 그런 상황이고, 물론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은 뭐를 가장 기대했냐, 민주당이 이겼으면은 상원도 이기고 하원도 이기고 모조리 다 이겨서 한 정당이 모조리 다 가져가는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정책들이 쭉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부하고 입법이 다 같은 당내니까 쭉 파워풀한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뭐 다들 선거 때문에 지금 부양책들이 쭉 밀려 있었는데 이제 통과할 기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책들만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런 걸 합니다. 일단 증세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형이 쭉 낮췄는데 이 형은 올린다는 게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오바마 형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오바마 케어를 이어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공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취임 첫날에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한다. 석유 쪽으로는 조금 멀어질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 다자주의적 경향이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은 그대로 할 것 같은데 동맹들과 힘을 합치 또 유니언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좀 무서운 게 김정은 아저씨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폭력배라고 불렀거든요. 럼프 형은 내 친구 my friend 그랬는데 이든희 형은 저런 폭력배 이랬단 말이에요. 럼프 형은 my friend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내가 얼마나 친한지 알아, 이거 자랑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핵 능력 축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뭐 거의 그 정도까지 불리는데,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이게 더 센지 안 센지는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뭐 대중 유화파는 아닌 것 같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것도 이든희 형 사랑해요 이런 말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니들 후진국이야 이런 말만 나오는 거 보니까 둘 다 뭐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또 이든희 형의 그 강한 점은 이런 걸 얘기해. 인권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위구르, 뭐 이슬람, 뭐 티벳 이런 거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을 과감하게 하는 형이기 때문에 뭐 좀 더 강력한 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 일방주의가 아닌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거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하게 딸랑거리는 동맹이 우리 아니겠냐? 그래서 미국은 더욱더 일본을 원할 것이다. 그럴듯한데? 야, 씨.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괜찮다는 거죠? 이게 되니까, 동맹이라면 나으니까, 내가 이거니까, 일바니까, 전략적 그거니까, 뭐,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자, 그런 상황으로, 이제는 바이든 형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앞으로 아마 한 최소 4년간 우리 슈카월드를 빛내주실 형님이에요. 물론 많은 밈들이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밈들이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설마 미합 중국 대통령인데 왔다 갔다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4년간 자주 뵙고 많은 이슈를 가져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